경제 소식꾼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이릉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릉추정의 원칙이란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국이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조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품이 강제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법안 조치에 중국은 강제노동 문제는 전혀 없으며 미국은 난폭하게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반드시 결연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2019년 7월 호주의 ABC 방송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 무슬림을 불법 감금하고 신장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정황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면화를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 이슈가 됩니다. 중국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나 그런 강제노동 결과물을 싸다고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둘 다 나쁘다는 것이 요지였지요. 나이키와 H&M과 같은 해외 의류 브랜드는 신장 모카를 보이콧하였고 신장 모카 관련 기업과의 협력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와 민간에서는 SNS를 통해 신장 모카 지지 운동을 펼쳤고 신장 모카를 보이콧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며 강제노동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강제노동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세계 각국은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공식화하여 신장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죠.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장 제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되자 인텔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장 지역 제품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여러 정부가 신장 지역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인텔은 우리 공급망 관계사들이 확실히 신장과 관련된 어떤 노동력과 상품도 사용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언론은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였고 마치 큰 건수를 잡은 듯 요란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인텔 매출의 26%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했으며 인텔의 전체 자산과 공장, 설비의 10%가 중국에 있다. 인텔이 중국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신장 제품 불매라는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합니다. 이러한 중국 관영 매체의 메시지는 민간에게 불똥이 튀며 중화사상에 심취된 중국인들은 인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합니다. 결국 인텔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며 사과합니다. 인텔은 위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 내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한다며 존경하는 중국 고객, 파트너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합니다. 인텔은 다소 오만했습니다. 애초에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는 목화, 방직과 같은 패션 의류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나서서 중국의 민감한 문제를 자극했다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반발하자 바로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전략적 착오를 한 듯합니다. 중국인들은 인텔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미국에 대해 어떤 보복을 할지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본보기로 딱 걸린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웃고 있습니다. 인텔은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자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과 인텔은 수십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파운드리 복귀를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의 텃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최근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난항이 예상되던 중국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여 앞날이 창창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텔과 달리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에 시달리면서 체득한 중국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장 지역의 인권이 회복되길 바라며 한국 반도체가 인텔을 월등히 앞서 나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